안 돼. 보더콜리 돌아와. 뉴질랜드의 양목협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로 한국의 한 진돗개 때문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6쌍의 푸른 늑대 눈동자가 빛났죠. 4,000마리의 양떼는 공포에 떨며 작은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양 목장의 일꾼이었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비추며 상황을 확인했지만 늑대들의 위협 앞에서 속수무책일 뿐이었습니다. 목장의 자랑이던 보더콜리들은 이미 도망쳤고 늙은 shepherd는 두려운 몸으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곳 목장은 우리 가족이 3대째 운영해 온 소중한 생계의 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잦아진 야생동물의 공격으로 인해 이미 많은 양들이 목숨을 잃었고 더 이상 새로운 피해를 견딜 여력이 없었습니다. 늑대들은 조직적이었습니다. 바람을 거슬러 접근해 양떼를 완벽히 포위했습니다. 양들은 밀집된 상태로 몰려 있었고 도망칠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눈앞에 닥친 재앙에 저는 아내와 주저앉은 채로 눈물을 삼키며 이제 끝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양떼 앞에 하얀 실루엣이 등장했습니다. 달빛에 비친 하얀 털은 마치 빛나는 갑옷처럼 보였습니다. 그 주인공은 목장의 새로운 식구인 진돗개 누리였습니다. 누리는 생후 3개월일 때 한국에서 온 유학생으로부터 우연히 입양한 강아지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누리를 단순히 가족의 애완견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누리는 첫날부터 다른 개들과는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였습니다. 양들과 거리를 유지하며 습성을 파악하듯 관찰하는 태도, 목장의 구조를 이해하려는 듯한 행동 등은 누리의 영리함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런 누리가 지금 양떼와 늑대들 사이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늑대 우두머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자 누리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짐승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히는 순간 늑대의 으르렁거림에도 누리는 오히려 낮게 울부짖으며 대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내가 이곳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 같았습니다. 늑대들은 곧바로 공격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허점을 파악하려는 듯 포위망을 좁히며 움직였고 우두머리는 끊임없이 누리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누리는 단 한 번도 시선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늑대 무리의 움직임을 교란시키려는 듯 양떼를 지키는 경로를 계속 바꿨습니다. 누리는 놀랍게도 지형을 이용해 늑대들을 몰아넣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바위가 많아 늑대들의 움직임이 둔해질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유인하고 자신은 바람을 등진 채 유리한 위치를 점했습니다. 늑대들이 양떼 쪽으로 접근하려는 순간마다 누리는 빠르게 방향을 틀며 길목을 차단했습니다. 긴장이 극에 달했을 때 늑대 우두머리가 마침내 누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누리는 예리한 반사신경으로 몸을 날려 늑대의 공격을 피하고 우두머리의 시선을 끌면서도 다른 늑대들이 양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신경 썼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몇 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양떼는 무사했습니다. 늑대들이 공격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자 저는 그제야 누리가 살짝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 안아들었습니다. 누리의 옆구리에는 깊은 발톱 자국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자신감과 용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목장은 단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았습니다. 누리의 대담함과 지혜는 단순한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누리는 가족과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건 것이었습니다. 뉴질랜드 캔터베리 고원의 한 목장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는 사실 몇 년 전 한국의 한 식당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피터 맥스웰, 뉴질랜드에서 3대째 목장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2018년 초봄 아내와 함께 크라이스트처치 시내의 한 한식당을 방문했던 날이 잊히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은 그저 맛있는 음식을 즐기려는 평범한 외출이었지만 인생을 바꿀 만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한 젊은이가 작은 하얀 강아지를 품에 안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강아지는 눈이 초롱초롱하고 귀가 날렵하게 서 있는 작은 개였습니다. 순간 그 강아지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이 강아지를 키워주실 분 계신가요? 그 젊은이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저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으로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강아지를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누리입니다. 한국말로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누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목장 일만으로도 바쁜 우리에게 강아지를 키운다는 것은 큰 부담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진돗개에 대해 인터넷으로 찾아본 정보를 읽으며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전통견종이었고 주인을 향한 충성심과 놀라운 지능으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한 번 마음을 준 주인을 평생 따르는 성격은
다른 어떤 견종에서도 보기 드문 특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강아지가 단순한 반려동물을 넘어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식당으로 돌아가 누리를 데려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젊은이는 누리를 품에 안고 작별 인사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바라보는 모습이 마치 이별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 보였습니다. 목장에 도착한 누리는 처음부터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개들은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누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이 자신의 자리였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누리는 목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고 양떼를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몇 주 후 누리는 양치기 훈련 없이도 양들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을 스스로 터득했습니다. 누리는 양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양떼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때로는 양들이 서로 밀집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구역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놀라웠던 점은 누리가 보여준 경계심과 지혜로움이었습니다. 누리는 목장의 구조를 빠르게 이해하고 새벽마다 높은 언덕에 올라가 전체 지형을 살피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누리는 날씨 변화를 예측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맑은 하늘 아래 양떼를 계곡 쪽으로 몰더니 몇 시간 뒤 폭우가 쏟아져 다른 목장이 큰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 목장만은 안전하게 보호되었습니다. 누리가 양떼를 관리하는 방식은 기존의 양치기 개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른 개들이 소리를 내거나 위협적인 태도로 양들을 몰았다면 누리는 양들의 습성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이동을 유도했습니다. 누리는 단순한 양치기 개가 아니라 전략을 가진 목장의 관리자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누리는 사람과의 교감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누리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특히 따뜻한 태도를 보이며 가족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누리와 함께 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누리는 그들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누리의 활약은 단순히 목장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도 누리의 명성은 점차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목장 주인들은 누리의 이야기를 듣고 진돗개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리는 그저 강아지가 아니라 한국의 자부심을 대표하는 존재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캔터베리 고원의 밤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낮은 울음소리와 함께 늑대 무리가 목장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불고 달빛은 흐린 구름에 가려 주변이 더욱 침침해 보였습니다. 양떼 4,000마리가 모여있는 넓은 초원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늑대들은 조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포위망을 형성한 채 양떼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보더콜리는 멀리 도망쳤고 늙은 shepherd는 몸을 떨며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목장의 중심에 서 있던 하얀 실루엣, 진돗개 누리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누리는 한 마리 늑대보다도 작은 체구를 가졌지만 누리의 태도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늑대 우두머리가 앞으로 다가서자 누리는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누리의 울음소리는 겁에 질린 양들에게 안심을 주고 늑대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누리는 단순히 정면으로 맞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리는 지형을 이용해 늑대들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늑대들이 양떼를 향해 접근하려 할 때마다 누리는 그들의 경로를 가로막으며 높은 바위 지대로 유인했습니다. 바위가 많은 지역에서는 늑대들의 움직임이 둔해졌고 양떼와의 거리가 자연스럽게 벌어졌습니다. 누리는 양들을 계속 밀집시키면서 이동 경로를 조율했습니다. 늑대들은 이러한 누리의 행동에 교란되었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던 포위망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늑대들은 누리를 공격하려 했지만 누리는 기민한 움직임으로 늑대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빠르게 위치를 바꿨습니다. 특히 누리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누리는 자신의 몸을 사용해 양떼와 늑대 사이에 확실한 경계선을 그었고 늑대들이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포위망이 약화되자 늑대 우두머리가 직접 누리를 공격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습니다. 덩치에서 누리는 우두머리와 비교할 수 없었지만 누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늑대 우두머리가 점프하며 누리를 향해 달려들자 누리는 순간적으로 몸을 낮춰 공격을 피한 뒤 그의 측면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늑대 우두머리가 재차 공격하자 누리는 자신의 몸을 양떼 쪽으로 점차 이동시키며 늑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늑대들이 양떼로 향하려 했지만 누리는 이를 예상하고 정확히 그들의 움직임을 차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누리는 자신의 작은 체구를 활용해 우두머리 늑대의 주의를 끌면서도 다른 늑대들과의 대치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늑대들은 점점 지치기 시작했고 누리가 만들어낸 틈새로 인해 그들의 포위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동이 틀 무렵 늑대들은 마침내 누리와의 싸움에서 더 이상 승산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늑대 우두머리가 포기하듯 뒷걸음질치며 신호를 보냈고 무리는 하나둘씩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른 뒤 우리는 피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았습니다. 양들은 여전히 놀란 듯하지만 안전한 상태로 누리의 뒤를 따랐습니다. 누리는 그제야 힘들게 숨을 몰아쉬며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누리의 옆구리에는 깊은 발톱 자국이 남아 있었고 발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리의 눈빛은 여전히 당당했고 우리는 누리의 용기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리의 활약은 지역 사회를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양목협회에서는 누리의 용맹함과 지혜로운 행동을 사례로 들어 진돗개의 능력을 조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리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목장도 달라졌습니다. 누리 덕분에 양떼를 지키는 새로운 방식과 전략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양치기 개들조차 누리의 방식에 영향을 받아 소리치거나 위협하는 대신 조용히 양들을 관리하는 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누리는 단순히 목장의 개가 아니라 충성심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누리는 우리 가족과 목장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진돗개의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날 밤 누리가 보여준 용맹함과 지혜는 단순한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과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절대적인 충성심이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크기나 힘이 아니라 책임감과 희생정신을 가진 존재임을 누리가 증명했습니다. 캔터베리 고원에서 누리가 늑대 무리로부터 4,000마리의 양떼를 지킨 밤의 이야기는 곧 지역사회를 넘어 뉴질랜드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단순히 한 마리의 개가 목장을 지킨 사례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희생과 지혜의 이야기로 기록되었죠. 다음날 아침 양들이 모두 안전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웃 목장의 주인들은 피해를 입어 낙담하고 있었고 더 많은 양을 잃은 목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장만은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았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를 이끈 주역이 목장의 수호자인 진돗개 누리라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며칠 후 뉴질랜드 양목협회에서는 누리의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우리 목장을 방문했습니다. 협회의 회장인 제임스 윈터는 목장의 현장을 둘러보며 누리의 활약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질랜드에서 수많은 목장과 양치기 개를 봐왔지만 누리 같은 존재는 처음입니다. 누리가 보여준 행동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깊은 지능과 전략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협회는 누리의 활약을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늑대의 공격 패턴, 목장의 지형, 그리고 누리가 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늑대 무리를 바위 지역으로 유인하고 양떼를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한 누리의 행동은 기존의 양치기 개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누리의 이야기는 뉴질랜드를 넘어 해외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진돗개가 해외에서 보여준 충성심과 용맹함을 조명했고 이는 진돗개에 대한 국제적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진돗개의 뛰어난 지능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희생정신은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진돗개를 수입하려는 목장 주인들의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양목협회는 한국의 진돗개 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진돗개의 특징과 기질, 올바른 사육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누리가 보여준 지능적 행동을 바탕으로 진돗개를 목장의 관리와 경계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리가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후에도 누리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양떼와 함께 초원으로 나가고 저녁이면 목장을 순찰하며 가족의 곁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누리는 사람들의 주목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가족과 목장을 지키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목장 사람들은 누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리는 단순한 양치기 개를 넘어 목장의 중심이자 상징이 되었습니다. 양들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고 다른 개들조차 누리의 침착한 방식을 따르며 조용히 양들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 번은 협회의 전문가가 누리의 일상을 관찰하기 위해 목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누리의 행동을 보며 이 개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본능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누리의 활약은 우리 목장뿐만 아니라 양 목축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양치기계의 역할이 단순히 양을 물거나 보호하는 것을 넘어 목장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누리는 누리의 방식으로 목장에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누리가 보여준 양들의 습성을 이용한 자연스러운 이동,
유도 방식은 많은 목장 주인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인 태도로 양을 몰지 않고도 목장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양치기, 개 훈련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024년 봄, 누리는 뉴질랜드 양목협회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목장과 양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기여를 한 동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누리는 진돗개로는 최초의 수상자였습니다. 수상식에서 협회의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리는 단순히 목장을 지킨 영웅이 아닙니다. 누리는 우리가 동물과 자연, 그리고 가족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해준 존재입니다. 누리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았습니다. 누리는 진돗개가 가진 충성심과 용맹함의 진정한 상징으로 한국의 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대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리는 목장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누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누리가 자랑스러우시면 구독을,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다양한 해외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